LG전자 15만원에 물리셨다. 삼성전자 8만원급 살려줘라고 하셨. 아이디가 늘어나는 담배야. 모든 지금 종목이 다 이래요. 대형주들이 다 이런데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얘는 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요 슈팅이 애플의 기적이잖아. 이게 애플의 기적으로 그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상 보냈잖아. 상한가를 보냈어.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 그런데 그 기적의 빨이, 물론 지금 LG전자는 유일한 희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LG전자가 누구와? 마그나라고 하는 곳과 미국 기업입니다. 합작사를 세워서 무엇? LG 마그나를 세웠고요. 여기는 지금 LG전자랑 마그나가 아마 지분이 50대 50일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전기차 전용 조립 사업을 하겠다, 요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GM 거라든지 아니면 포드 거라든지 스텔란티스 거라든지 이런 거 소형차 원래 조립해주는 마그나의 그 생산 라인을 가지고 LG전자가 전장을 잘하니까 LG 이노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래 마그나라는 친구가 GM이나 아니면 그 스텔란티스 요런 애들의 소형차를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조립 공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그 모닝 조립해주는 그 중소형 기업 뭐지? 그 모닝은 기아가 안 만드는 거 아시죠? 모닝은 다른 업체가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탁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LG라고 하는 전 세계 이제 전장에서 제일 그 디스플레이부터 뭐 전장 부품 뭐 다 하잖아 얘가. 그러니까 요 기업이 탄생을 했고요. 동이 모터스가 그거 만든다. 모닝 만든다. 맞아요. 그래서 요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뭘로 연결됐어? 요게 애플카로 연결됐지. 애플 관계자가 한국에 왔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갔다가 독일 갔다가 한국 왔다가 애플카 실제로 한다 만다 하면서 되게 간을 많이 봤어. BMW 관련 만나고 혼다 관련 만나고 현대기아차 만나고 LG 관련 애들 만나고 실제로 만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카 실제로 하면은 누가 제일 할 수 있냐, 미국 내에 노조가 누가 있고 뭐 애플 노조를 안 반기니까. 근데 제가 요 뉴스 나왔을 때 조금 시간 지나고 야 이거 영 사기인데 할 때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려놨었거든. 애플은 애플카 안 할 거다라고. 노조면 우리가 분리할 수도라고 하시는데 기아의 미국 공장에는 노조가 없어요. 그 제가 그때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은 애플카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 왜냐면 이미 카플레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팔아먹지 굳이 본인들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 자동차 똥판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 그러니까 지네가 다 하는 것도 기술을 확보해 놓고 생산 하청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만드는 거는 부담스럽고 그게 리스크 해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기술을 더 개발하려는 이유는 뭐 디스플레이 한국에 맡겨놓고 뭐 어디 맡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성능도 별론데 불만족스러운데 가격도 오히려 우리가 손해보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공정 싹 개발해가지고 위탁하겠다라는 거지. 생산만 해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공정 싹 깔아놓고는 그거를 다시 위탁 생산시키는 거죠. LG의 애플 라인을 깔아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애플이 지금 CPU 개발했어요. 그래서 M1, M2 만들었지. 그거 누가 만들어? TSMC가 만들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계를 싹 만들고 난 뒤에 그거를 위탁 생산을 시키겠다. 왜? 그래야 지들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그 애플카도 비슷하겠죠. 근데 문제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는 본인들이 그 소위 말하는 iOS를 통해서 그 경험을 누적시키면서 애플이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 자동차에서 그걸 가치를 부여시킬 수 있냐? 아니 지금 이미 그 iOS에다가 애플 카플레이면은 자율주행만 개발하면은 여전히 무슨 차를 타든 카플레이 열면은 애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굳이 애플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애플카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저는 여전히 그 관점이에요. 애플이 굳이 애플카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자율주행을 더 강화해가지고 자동차 기업이랑 손잡고 자동차 애들이 바디 잘 만들고 헤리티지 있어서 승차감 좋게 이렇게 딱 만들면은 애플이랑 손 딱 잡고는 야 우리가 그 애플 카플레이 기반으로 자율주행 넣어줄게 이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정판으로 사가차가 좀 나오겠지. 한정판으로. 그지? 몇 주년 한정판 이런 거 아예 안 만들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량 생산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시장을 보면 얼마나 그게 더러운 시장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LG전자가 애플카를 만들 거다라는 거는 상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LG전자는 뭘 보셔야 되냐? 전기차 라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들, 애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량은 만들 거예요. 마그나는 아메리카 자동차 부품 그룹입니다. 자동차 외장 샤시 담당 그룹이고 LG 협업은 전장이 약하기 때문 엔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그룹이고 얘들이 GM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그 포드 포커스 이런 거 만들어주는 애예요. 마그나가. 그래서 마그나가 자동차 회사는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 조립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둘이 이제 합작을 했어요. 손을 잡은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야, 그러면은 LG카 만든 LG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안 좋을까? 요런 얘기는 좀 하긴 해요. LG가 LG카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소니도 소니카 만들었죠. 그러면 아마 필두가 LG전자가 될 거예요. LG는 웃긴 게 LG카 가능성도 있음. 동남아시아에서 LG가 자동차 외장 샤시 개발 생산해요. 네네네. 근데 그럼 2차전지 못 팔아먹잖아. 경쟁사가 되는데 저게 걱정이에요. 그게 2차전지만 그럴까? 자율주행 솔루션에 카메라 모듈에 그래서 아마 LG카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LG전자를 그러면은 애플카, LG카 야 요런 거 싹 지우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LG전자는 그래서 보시면은 핵심은 이거야. 가전이 박살이야. 제일 잘 팔아먹는 가전이 박살이죠. 둘째, LG전자는 여전히 좀 문제가 되는 게 LG 엔솔 계약에 LG 엔솔이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애들 계약하잖아. 그러면 요상하게 엔솔 배터리에 물론 전자기술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근데 엔솔 계약에 항상 동반자로 LG전자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주가 빠질 때마다 요때마다 뉴스 나왔던 게 뭐야? 엔솔 발화, 엔솔 리콜, 엔솔 배터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누가 같이 벌금 냈어요? 전자가 같이 벌금 냈지.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게 LG전자가 LG의 핵심 축인 건 맞아요. 근데 LG전자가 전장 장비 아니면 배터리 뭐 보호회로 설계 이런 걸 다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일소는 양극재, 음극재 해가지고 세팅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게 뭐 회로 설계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런 LG전자가 만들어 납품할 거 아니야. 같이 계약해서 들어가거든. 그래서 불이 나면은 발화되면은 얘가 같이 돈을 내요. 실제로 뉴스 찾아보시면 LG전자가 돈 같이 냈잖아. LG화학이랑 LG엔솔이랑 같이 묶여 다니거든. 그냥 2차전지 전기차에 전혀 LG전자가 아무런 그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가전은 박살, 원래 실적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LG 이노텍, 삼성전기 오늘 실적 발표 났는데 아이 뭐 지금 뭐 스마트폰 관련된 가전 관련된 실적 개박살 난다 그랬는데 지금 전기차는 오늘 뭐 테슬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동네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LG전자가 다시 한번 장기 차트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지금 이 바닥은 여기인데 바닥권을 와씨 바닥권 이좀 봐야 되겠네. 이빠이 땡겨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야 6만원이냐? 야씨 코로나 이전 바닥이 6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얘는 공매도도 돼요. 요런 상황에서 실적 EPS 주주환원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못 벌면 못 본다고 배당을 깎아버리는 이불에 진짜 올해도 배당 이거 1%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15% 배당이면은 그래도 많이 좀 1,400원까지 주겠다 이거. 15% 배당 성향이면 그러면은 1,400원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정말 배당률을 높게 따지면 1.4%. 그런데 일단 LG전자는 1% 중반대면은 조정을 많이 받긴 했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가 어디까지 박살나냐? 잠깐만 LG전자는 전망치 좀 보자. 보고서. 아니야 보고서 찾아야 돼. LG전자는 내년이랑 내후년 EPS 보고 적정주가 계산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LG전자 유럽에서 찾아보는 기회 이렇게 나오면서 향후 그 EPS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EPS가 내년도까지 보시면은 성장한다. 요런 얘기가 나와요. 주당 순이익이. 요런 부분을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주가가 그래도 좀 버텨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10,000원을 벌었던 요때는 조금 과했던 EPS 혹은 과했던 그 가전의 수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LG전자가 요즘에 좀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가전은 골로 갔는데 요새 하는 게 자동화,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신경 많이 쓰거든. 그런 부분에서 요쪽에서 수익이 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LG전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가지고 공장에도 지금 적용하는 공정 자동화, 그 다음에는 뭐 공장 내부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뭐 운송하는 요런 로봇들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까 뭐 13만원 15만원 이런 얘기 하셨던 요런 분들의 요런 평단가 13만원 15만원 요런 라인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엔 저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서 숫자가 지켜줘야 될 것이다. 그럼 지금 EPS가 9,000원대에서 9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하면은 15만원이신 분은 2024년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체 로봇을 만들고 있으니까, 또 LG전자가 또 지분 투자한 로봇 기업도 있고요. 예전부터 로봇에 관심이 있는 회사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그죠, 15만원이라는 주가가 적정 주가가 되기 위해서는 2024년 혹은 2025년이 되셔야지. 이렇게 돼야 되고, 가슴에서 사서 배꼽에서
여기서 사셔서 여기서 파셨구나.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EPS 기준으로는 우상향 각도인데 한 요 정도를 바라보는 거지 않나. 근데 여기에 여기에 이제 함께 이제 병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실적 숫자도 실적 숫자인데 요즘엔 요게 대세죠. 주주환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주환원이 10% 15%면은 아쉬워. 이게 더 늘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그 광모형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끼어있는 인식을 갖고는 계셔요. 그런 관점에서 못 간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제가 요 위에서 LG전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부분들은 전부 다 잠깐만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면 LG전자 과거 영상이 좀 있나? 제가 요때 언제냐? 이게 언제지? 애플카 생산 소식 감감무소식인 이유 요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옛날인 것 같은데 애플카의 최대 고민은 애플을 지키는 것이다 뭐 요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잠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도대체 저걸 언제 얘기했냐? 애플카 2022년 3월 26일이네요 거의 1년 전에 요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애플카를 안 할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3월 20일이면은 여기겠네 여기 3월이면 이쯤이겠지. 애플카를 안 할 수도 있다 요런 말씀을 실제로 전달해 드릴 만큼 애플카 이슈는 뻥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을 놓고 보면은 우상향 각도가 그렇게 날카롭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죠. 주주환원이 따라주면은 우상향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주환원이 좀 약하면은 각도가 좀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LG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련한 투자 방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련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한매수. 물론 이 EPS 전망치가 100% 확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그 LG가 신경 쓰는 거는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요런 쪽이에요. TV, 냉장고 예, 계속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 관점에서 이제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저도 물론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가정을 좀 갈아 낄 게 있어가지고 냉장고도 비스포크 예쁘더라. 세탁기는 지금 LG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치 가전 수요는 사라지는 건 아니야.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장 매출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죠? 자동화에 전장도 들어가지. 요쪽에 매출이 성장할 거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앞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서 EPS에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매출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재고 관리가 잘 안 되면은 EPS를 깎아먹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제가 이제 무한매수라는 게 망할 기업이냐 망할 기업 아닙니다. 망할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한매수를 하면은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락을 했다. 지금 EPS 수준 혹은 지금 이런 뭐 로봇도 그렇고 전장도 그렇고 뭐 공장 자동화 이런 쪽으로 LG가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성장하는 이런 방향성을 놓고 보실 때 저는 그죠 뭐 주주환원이 어떻게 되느냐도 지켜는 봐야겠지만 결국 무한매수하면 평단이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시청자분한테 무한매수 여기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 3만원 2만 얼마에 물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무한매수 해가지고 익절했어요. 여기서 익절했어. 1년 정도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익절을 실제로 해내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저는 그죠 오히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저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LG전자의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무한매수를 하셔도 되는 라인이다. 이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에서는 내가 진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손절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사시면은 익절이 가능한 구간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혹은 뭐 LG전자가 앞으로도 더 뭐 전장 쪽에서 더 성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익절, 소액 익절이 아니고 오히려 이 라인을 타고는 꾸준히 이제 전략적 투자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LG전자가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얘가 그나마 이제 뭐 빅히트 아이템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요새 그런 관점에서는 얘는 지금 뭐 다른 종목 팔아서 자른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15만원 뭐 13만원 이런 평단이시면은 그죠 더 그냥 사신다 혹은 또 돈을 모아놨다가 음봉이 뭐 2, 3일 겹치면은 뭐 더 산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손절할 종목이 아닙니다. 손절할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다른 물린 거에서 일단은 뭐 익절을 하고 난 뒤에 물린 거 손절한다. 맞아요. 주식 투자를 정말 오랫동안 하시면은 저도 맨날 저거 말씀드리잖아요. 벌어서 손절해라. 진짜 안 되는 종목은 벌어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벌어서 손절하기에는 손절가가 너무 낮거든. 여기서는 벌어서 손절하는 게 맞아. 여기서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벌어서 손절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물 타는 게 맞지, 추가 매수하는 게 맞지 라고 말씀드릴 만큼 가격이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할 때 벌어서 손절하는 거는 오히려
냅두면 올라오는데 왜 잘라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박살날 친구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LG전자는 지금 라인에서는 그죠? 카카오 같은 건 벌어서 손절하는 거고 카카오 같은 거 손절하는 거고, 얘는 손절보다는 좀 이게 우직하게 투자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그죠? 지금 뭐 로봇도 테마주로 올라가는데 실제로 로봇으로 실적이 누적될 수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지. 제조의 규모가 갖춰져 있고 기술의 수준이 갖춰져 있는, LG전자를 우리가 만만하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방송에서 만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애들 글로벌 시장에서 LG전자라고 하면은 특허 괴물로 불릴 만큼 기술력은 짱짱합니다. 얘들 특허 괴물이에요. 얘들 전 세계에서 특허출원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그리고는 LG전자, 애플, 화웨이 이런 데 있습니다.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단일 기업으로서 특허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친구입니다. 얘들. 그리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비싸냐 싸냐 놓고 보면은 그냥 적정하다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LG전자는 그죠? 제가 저 위에서 아까 뭐 영상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럴 때 요런 영상 나중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안 한다, LG전자 기대 버려라 요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LG는 해가지고 옆에 조그만하게 있어, 이거 썸네일에. LG전자는 저런 기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제 하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익절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기 위에 물려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은 익절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절 경험을 쌓으셔야 좀 더 투자를 오랫동안 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익절 경험이 우량한 종목에서 익절 경험을 하셔야 저는 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정하면 사기도 애매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앞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게 기대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바닥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는 게 그거거든. 적정 주가는 앞으로 실적 안 좋으면은 밀릴 거고, 앞으로 실적이 좋으면 오를 거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이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전망치가 100% 확실하면은 무조건 사면 되는데, 이 전망치도 믿기 어려우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꼭 확인하는 부분은, 앞으로 EPS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혹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이고, 신규는 좀 애매하지 않냐 그러면, 신규는 이거 왜 사요? 신규는 딴 거 사셔야지. 지금 물려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노노 신규 노노. 신규는 아까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신규는 갈만한 종목 더 많아요. 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애들. 다만 요 종목을 뭐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오랫동안 물려서 힘들다라는 이유로 손절을 하면은 그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경험치를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2-3년을 기다리느니 오히려 좀 더 사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2-3년을 그냥 냅두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다만 손절은 하지 마시라. 요런 종목 자르면은 나중에 다른 데서도 투자 성공 못합니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자르거든.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보기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LG전자 적정 주가 온 것 같습니다.